귀 뒤쪽이 아프거나 음식을 드시는데 혀에 맛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자꾸 눈물이 또 흐르기도 합니다. 72시간 3일이 지나면 월러 변성이라고 해서 신경 자체가 변성이 시작이 됩니다. 마비로 인해서 눈이 제대로 안 감기면 각막이 마르고 영구적인 손상이 남기도 합니다. 그럼 시력이 좀 떨어지겠죠. 안녕하세요. 기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질 않고요.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한쪽으로 물이 막 흐릅니다. 내 얼굴이 왜 이래? 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게 바로 안면마비입니다. 갑자기 생긴 안면마비 때문에 놀라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침을 맞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한의원부터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면마비 완치를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치료가 늦어지면서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안면마비의 초기 증상부터 올바른 치료법까지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얼굴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면마비를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뒤쪽이 아프거나 음식을 드시는데 혀에 맛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자꾸 눈물이 또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 3일 지나면서 갑자기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한 40% 정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간단한 셀프 테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안면마비가 의심이 된다면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첫째로 이 하면서 이빨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한쪽이 안 올라간다면 이게 안면마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우 하고 소리를 한번 내면서 입술을 모아보세요. 한쪽은 모아지는데 한쪽이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안면마비의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눈을 꼭 한번 감아보세요. 한쪽 눈이 완전히 안 감기거나 힘이 덜 들어간다면 요거 의심을 또 해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성 증세가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안면마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바로 72시간입니다. 3일이죠. 안면신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신경이 부어오르면 좁은 이 뼈 안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한 2, 3일 동안은 단순히 부종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지만 72시간, 3일이 지나면 월러 변성이라고 해서 신경 자체가 변성이 시작이 됩니다. 안면마비가 왔을 때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무래도 흔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면마비가 온다면 일단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은 안면마비의 원인이 되는 이 안면신경이 이비인후과에서 관리하는 영역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면신경이 뇌에서 시작해서 두개골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올 때 귀의 청각신경하고 같이 나와요. 고막이랑 달팽이관 사이를 지나서 귓구멍의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귀 앞에 피부 밑에 이하선이라고 부르는 침샘이 있는데 그 침샘 안을 통과하면서 쫙 퍼져서 얼굴 전체 근육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 경로를 보시면 귀에서 시작돼가지고 침샘을 지나서 앞으로 나오는데 모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하는 장기들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안면마비의 90% 이상이 귀나 귀 주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면마비는 약으로 치료를 하지만 가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그런 수술을 종종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 역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안면마비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질환이 벨마비입니다. 얼굴 한쪽의 근육이 말초성으로 다 마비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 검사 결과가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인 중에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보통 대상포진은 이 몸통 쪽에 잘 생깁니다. 그런데 그 대상포진이 얼굴 쪽에 생기는 경우에 안면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주변이나 안면신경을 직접 침범해서 손상을 시키면서 생기는 안면마비를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고 귀 주변에 물집이 생기면서 안면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에 의한 안면마비는 치료를 적절히 잘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거나 마비가 남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신경 초종이나 이하선 종양과 같이 종양에 의해서 안면마비가 발생한 경우도 드물지만 간혹 있고요. 외상, 다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종종 안면마비가 생겼을 때 한 일주일 이상 침 치료만 받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구안화사라고 해가지고 침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면마비에서 첫 번째 치료법은 사실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한의학계에서 발표한 안면마비 치료 지침에서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에 발생한 염증과 부종을 빠르게 줄여서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전이거든요. 보통 복용량을 일주일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복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좀 감량을 하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비의 정도나 의심이 되는 원인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쓰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보톡스 주사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마비 환자에서 중요한 게 또 눈의 관리입니다. 마비로 인해서 눈이 제대로 안 감기면 각막이 마르고 영구적인 손상이 남기도 합니다. 그럼 시력이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면 예후는 상당히 좋습니다. 벨마비의 경우는 최대 90%, 람제이헌트 증후군도 60 내지 70% 정도는 완전히 회복이 되거든요. 물론 신경의 마비이기 때문에 시간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대부분 한 3개월 내에는 회복이 되고 치료 시작이 빠를수록 회복 기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마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자면 안면마비는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빨리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안면마비가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이비인후과를 한번 찾아주세요. 안면마비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 예후도 비교적 좋은 질환입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대부분 원래 얼굴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저희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도 안면마비 진료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72시간 3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얼굴을 지키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